그 일단은 아까 서비스 분야 관리 관련해서 고객한테 SMS 보내고 메일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고객한테 우리가 도메인 연장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전화하는 건 없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생산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딱 거기 끊어야 돼, 그냥. 네? 그래서 도메인 연장 안 된 사람들을 체크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그 나중에 마감 처리로 넘길 때 품위를 받고 이거 도메인 연장 안 됐습니다. 이거 사이트도 중지처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품위 받고 사이트 호스팅이나 웹 호스팅 서비스를 중지처리 내부 품위를 받아. 중지 신청 안 했지만 품위, 예. 네. 품위 신청서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달라 우리 그냥 품위서 하면 돼요. 품위서를 그냥 품위서를 그냥 품위서로 양식으로 품위서를 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서비스 관리가 같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고객한테 도메인 연장 안 됐다고 막 시간별로 계속 전화해도 격 떨어지고, 네? 정확히 문자 보내고 메일 보내고 전화 한 통 했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뭐 잘못 따로 문자 갔거나, 네? 잘못 메일 갔거나, 통화를 했는데 자세히 아니거나, 그럼 고객 정보를 바꿔놓으면 돼요. 네. 그 고객 정보를 안 바꿔놓으니까 매번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건 매번 전화하지 말고 계속 매번 신경 쓰지 말고 메일 한번 보내고 문자 한번 보내고 최종적으로 전화 한 통 한 번 하고 더 이상 전화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고객들 다 연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안 됐으면 서비스가 3개월 안에 서비스는 자동 중지 처리됩니다. 미납금 그때 입금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고객한테. 팩스로 정확히 문서로 전달해 주던가 그 내용을 마지막 전화하는 내용을 팩스로 전화를 전달해 주던가 해서 고객한테 돈 주세요 지금 1,000만원짜리 우리 2,000만원짜리도 그렇게 전화 안 해요. 그죠? 미납금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서비스 중지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시는 돈을 입금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막 8개월 9개월 이렇게 미납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지금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시간에 우리가 회의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어떤 고객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많이 모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 돼요. 네? 전 직원이 마케팅, 특히나 경영지원팀은 다 마케팅을 시켜야 돼요. 마케팅 회의하고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 준비해주고 영업 지원해주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기술수는 신문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공리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업무라고 지금 원인체를 그렇게 했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데도 변호사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고객은 농담하고 하세요. 이거 업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아시겠죠? 그냥 딱 끊으면 돼요. 우리는 그 절차, 프로세스하고 절차대로만 하면 돼요. 아까 뭐라 했어요? 메일 한 번, 문자 한 번,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영화 한 번. 미납금도 마찬가지죠. 메일 청구서하고 그 메일 보내지만 미납금도 문자를 보내요. 미납금 과세 페이지 닫히고 넘어갈 때. 여덟 며칠 중지됩니다. 맞으면 문자 보내고 서비스 중지해버려요. 전화해서 서비스 중지되면 전화 맨 처음에 막 여보다 전화 온 사람 있어요. 막 왜 중지했냐고 얼마 된다고 돈 중지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서비스가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페이지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월 미납자 복구 신청, 미납 일시중지 고객 복구 신청이라는 도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걸 신청하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전화 받고 돈 입금된 다음에 복구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스템 해놨으니까 시스템 안내 저도 복구도 못합니다. 저희는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 안내해서 팩스만 보내주면 이거대로만 하십시오. 팩스 보내주면 돼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돈 입금받고 뭐 복구해주지 말라고요. 미납을 해주시는 사람들. 네? 알았습니다. 보여줘도 촬영해놔야겠다.
네? 아니 이것도 지금 자포리라도 지금 한번 이것도 바꾸려고 지금 개발자들한테 해석 뭔지 몰라? ML 인문 공부 아닌가? ML 저걸 항상 위치해요. 무슨 서비스에 무슨 서비스에서 이거 없네 참. 어디서 하면서 방문중지에서 방문중지 입장에서 근데 여기 CS 신청이 민학중지 보건이라고 있죠. 네. 저기에 바로 민학중지 보건 신청하는 게 미수를 결제를 하고 이 미수관리에서 네. 미수를 다 입금을 하고 네. 그래서 어디서 방문중지 신청해서 네. 사실 민학중지 보건을 신청을 하면 네. 일시중지 있는 사람들의 목록이 뜨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민학금이 없으면 저 보건 신청이 돼요. 네. 그럼 보건 신청 처리를 누르면 바로 복구가 돼요. 아, 고객이 직접 복구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이게 가장 팩트예요, 팩트. 결혼은 중지된 고객도 돈 입금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그냥 팩스 문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신청하십시오. 안내문 하나 팩스 보내주면 될 거예요. 안내문 만드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안내문도 네.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말씀했다시피 그 ERP에서 그러니까 뭔가 팩스 해가지고 하는 게 메시지 관리 부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안내문도. 기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안내문이요? 고객한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팩스 보내는데 안내문이 있죠. 그럼 막 가서 팩스 막 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팩스기능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그 반자동 팩스인 게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도 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료실에 여러 가지 만약에 그런 문서가 있어요. CMS도 있어요. 그럼 CMS 클릭하고 만약에 뭐 그 고객 회사 아니면 그냥 전화번호만 해서 아니면 그 팩스 번호 쳐서 딱 하면 바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팩스 해가지고 넣고 뭐 그런 거 없고 메일도 뭐 어떻게 보면 막 저희가 뭐 그 저희 회사 메일로 가가지고 막 CMS PDF 메일 박스는 팩스라고 있잖아요. 팩스. 네. 여기서 이제 어디에요? 마케팅 통계에 메일 박스가 있어요. 네. 그 메일 발송한 내용하고 팩스를 여기 나와요. 팩스 아까 우리 메일 발송할 때 팩스라고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네. 팩스라고 선택하면 여기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러니까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팩스를 선택 보내면 여기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보내졌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팩스가. 그렇죠. 그냥 이제 그러니까 서류 자체가 그러니까 뭐 뭐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저희 회사 ERP 들어가서 뭐 스캔했다는 자료를 뭐 거기다 저장해 내 PC에다 해놓고 그 다음에 고객 뭐 여기는 뭐 내역서입니다 하고 이렇게 엔터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해놓고 그냥 고객 메일 말고 뭐 팩스 뭐 이런 거 하면 이게 바로 자동으로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그 우리 팩스 RM글에서 프린트할 때 팩스 선택하면서 보내면 팩스 자동으로 하는 거 알죠? 네. 근데 지금 그 기능 지원 안 되잖아요. 프린터가.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팩스가 그 지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거기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보내는 거를 클릭해서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네. 팩스 우리 내부에 있는 팩스 기기를 이용해서 팩스를 보내요. 네. 근데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거기서 아까 메시지 보내는 팩스를 보내면 자동으로 그 웹팩스 서비스 우리가 가입된 그 회사를 통해서 팩스를 보내주게끔 하자는 거잖아요. 예, 아까 자료 그 서류 자료 다 모아뒀던 거 있지 않아? 아까 그 메시지 보내기 할 때 서류 자료 모았던 곳이 어디였죠? 그러니까 어디였죠? 마스터, 엠마스터. 메시지가 여기.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사용 유무는 이렇게 그러니까 전 여기다가 다 넣어놓는 거예요. 만약에 자료별로 이게 있다고 그게 다.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를 해서 다 정리해놓은 상태라고 이게 아. 업무 프로세스에 맞춰서
본인이 지금 그 프로세스를 안 써서 그런 거지. 추가 부분 여기다 다 추가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다 간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이거 로고도 다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네. 근데 여기 마스터의 메시지 관리를 이렇게 해서 그 보내는 프로세스에 맞춰서 또 수정하고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분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라 분류돼 있다고 여기 다. 어디요? 여기 지금 프로그램 명에 따라서 다 분류돼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65원에 쓰는 거고 페이지에 쓰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 툴 자체가 DNS 레코드는 방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쓰게 해요. 이렇게 쓰기. 부분 있잖아요. 부분. 네. 부분. 회사품에서 이렇게 아, SSL 도메인 무료 부가 서비스 사원 돼 있다고요. 그럼 저쪽 만약에 여기 SSL이면 SS에서 누르면 메시지 보내기 눌렀을 때 저기 SSL만 뜨는 거예요. 아까 월사용료 같은 경우는 미수에서만 뜨는 거고. 아시겠어요? 네. 그런 형태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팩스는 너무 첨부 파일 같은 거 파일 첨부할 수 있어. 메일 보낼 때 자동으로 파일 첨부해서 가게끔. 그럼 이거 만약에 보내면은 우선 팩스가 지금 자동으로 우리가 API 연결 안 돼서 그 내부적으로 보내게끔 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저렇게 보낼 수 있게 돼 있다. 한번 시험을 한번 뒤로 가고 뒤로 됐어. 여기서 네? 올려봐. 지금 부분이 이게 도메인이잖아. 도메인 그죠? 네. 그럼 도메인 쪽에 이걸 뜨는 거고 회원은 무슨 회원관에 뜨는 거고 2016년 10년에 인사도 있네요. 회원한테 메일 한번 보냈네. 네? 그 SMS 문자 보낸 거예요. 추석 문자 말씀드렸는데 회원한테. 그럼 회원 고객 회원 관리 회원에서 누르면 저거 이제 너는 이게 이제 이름만 바뀌어서 가게끔 예약으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가게끔 해놓은 거여서 고객한테 그 고객 관리를 했던 거죠. 그렇게. 만약에 뭐 고객님만 서비스 중지 신청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요. 근데 중지 신청서로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냐 이렇게 막 찾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여기 세팅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투표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한번. 이해 되시죠? 네.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만약에 고객께서 만약에 뭐 비번을 찾고 싶다, 아니면 뭐 휴대폰 번호를 뭐 바꿔달라. 네. 전화가 오죠. 예. 그럼 전화가 오면 바꿔주면 됩니까? 휴대폰 번호를 바꿔줘야 되냐, 안 바꿔줘야 되냐.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사용하는 건데 그냥 고객이랑 자연스럽고 뭐 편한 목소리로 당연한 얘기를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결정적으로 우리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고객 정보의 일치 여부를 더 확인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다 틀린 경우 고객들이 꽤 있어요. 우리 마이페이지 접근을 잘 안 해서. 시험보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솔루션 관리 페이지 로그인을 해서 거기서 생명 수료금 자동 로그인이 되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고객 정보를 수정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첫 번째로. 근데 그런 사람 대부분이 솔루션 관리자 페이지 원래 솔루션 관리 페이지 잊어먹었고 여기 들어온 사람이 많아서 네? 거기 모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모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 전화해서 해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유선전화로 거기 잡힌 우리 정보에 잡힌 전화로 전화를 해야겠죠. 전화를 해서 명인데 그 어느 분 연락 와서 바꿔달라고 사람이 뭐 대표를 바꿔달라 하던가 간담회 바꿔달라 해서 우리가 전화를 해서 알려주면 돼요.
다른 정보에 있는 걸로 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나마 법적 책임, 도의적인 책임이 덜하는 거죠. 우리는 지킬 것도 지켰으니까. 근데 이 개념 맥락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전화 와서 얘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동의해 준다는 거죠. 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자기 생각 안 하고 들은 대로 그냥 업무를 행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지금 얘기하는 것조차도 전화 연락 전화번호 다 틀리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분증, 예? 그 사람 연락처, 뭐 중요 초본, 사업자 등록증, 인증받는 서류를 다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 대표님 만약 네이버에서 만약에 네. 로그인했는데 만약 아이디 비번을 까먹었어요. 그럼 저희는 그때 어떻게 했죠? 네이버에서 만약에 아이디 비번 까먹었는데 전화번호도 옛날 거야. 그러면 그때 안 하죠. 따로 새로 가입을 해야 돼요. 따로 새로 가입을 했나요? 그럼요. 찾는 방법이 없었네요. 그때 없어요? 못 찾아요. 네. 네이버 전화 잘 안 받잖아요. FAQ 메일로 보내서 문의 요청할 수 있는데 걔네들조차도 그 정보가 안 맞으면 절대 안 하는 거고요. 밝혀주면 안 되죠. 어떻게 밝혀줘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런 서류를 다 받지 않고서는 밝혀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전화번호 바뀔 경우 제가 그때 어떻게 찾았죠 그때? 아니면 이메일로 했나? 이메일로 하고 우리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는 거죠. 그냥 대표에서 지금 인감증명서 보내주고 도장 찍어주고 아니면 정보 공개 휴대폰번호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받아요. 오프라인으로. 아니면요 다른 방법 없죠. 휴대폰 말고 이메일도 같이 하면 안 돼요. 휴대폰 말고 이메일도 같이 연동해서 이메일도 휴대폰- 같이 해도 되죠. 어쨌든 고객 정보를 예. 맞으면 인증 처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 개념을 그러니까. 추가하면 되죠. 그거는 예, 그 이메일하고 문제가 같이. 아니라 예. 그런 것도 다 안 됐을 때 네, 그러면 예.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 유선으로 전화를 옮겨야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고객 정보 맞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전화 온 사람한테 메일 주소는 뭘로 돼 있죠? 핸드폰을 먼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럼 메일 주소 몰라 하셨나요? 담당자가 뭔가 한 3개 정도는 물어보고 그것도 전화를 안 해주면 안 되고 원래는 문자나 이런 거 보내주게끔 해줘야죠. 메일로. 유선은 한 누군지 알고 그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근데 부분이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도메인 관리자가 음. 계속 바뀌어요. 저번 말씀하셨지만 계속 바뀌어요. 대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도면 담당자 기준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이제 네, 대표자 핸드폰 번호라든가 대표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 네. 이메일 있을 거고 사업자 번호가 있을 거고 그럼 사업자 번호 주세요. 네? 대표님 신분증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사업자 그걸 같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변경을 해주는 거죠. 저희 기본은 사업자 등록 개인 사업자 사업자 직원이 전화했으니까 대표 신분증 같이 보내주세요. 사업자 번호증은 뭐 다 공용이니까 그거 받을 의미가 없는 거고 대표님 신분증 복사하고 보내주세요. 이게 해야겠죠 당연히.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렇죠. 신분증이 네.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뭐 패스워드 안 된다고 짜증낸다고 쫄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가장 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교육을 했고 동영상 찍었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문제 생기면 담당이 책임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 아시겠죠? 절대 그거를 소홀하게 개인정보를 고객한테 알려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고객관리 메뉴 자체를 아무한테도 안 줘요. 김은영 부장은 퇴사 처리했죠. 예. 예. 영업적이나 이제 활용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고 사실은 이 고객관리도 분리해놔야 돼 이렇게. 응? 영업 쪽에서 보는 고객관리 따로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못하실 거였어요. 제가 그때는 뭐 저도 막 이렇게 아이디 비번 찾거든요. 회사 막 왔는데 틀린 게 많아요, 되게. 그럼 막 찾아야 돼요. 그러면 뭐 우리 사무실에 3일도 160 전화번호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화 왔을 거고 거기 가는 서류적으로 사업등록증 팩스 보내달라고 했을 거예요.